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의사를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강원도에는 그럴 수 있는 병의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주간 강원도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난 3월 29일 13,000명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지난 4월 3일 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일 사망자도 최고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중증 환자 발생 수도 적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90%대 중반으로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는 중환자 병상 관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4개 대학병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것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가동률이 30%대로 안정적인 중등증 환자 병상 15개를 줄여서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일상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다음 주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속 항원 검사는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진행합니다. 보건소는 PCR 검사만 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는 물론 다른 병으로도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불과 44곳입니다. 태백과 철원, 화천, 인제, 횡성, 정선, 양양 등 7개 시군은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일반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의 동선 분리가 좀 어려워서 신청을 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환자를 전담하던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지난 1일부터 일부 멈췄습니다. 속초와 고성의 1, 2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환자 폭증에 대비해 평창 3생활치료센터 운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영농철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강원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심했던 지난해 무단이탈로 농민들의 속을 태웠던 터라 올해는 무단이탈 방지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주차장. 대형 버스가 들어오더니 큰 가방을 맨 외국인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일손 걱정이 컸던 농가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의 격리를 마치고 사흘간 300명의 계절 근로자들이 양구 지역 농가에 배정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앞으로 일할 농가로 속속 출발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농민들은 몸소 농산일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해주며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이제 지금 일거리는 많고 일단 진척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꾼을 이제 받고 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예. 산재보험과 격리비용은 양구군에서 부담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0만 원은 농민이 주게 됩니다. In Korea, I make a lot of money about farming, and I bring a lot of money for my family, and it really helps our government as well, and Korean government helping each other. 올해는 양구를 시작으로 강원도 14개 시군에 6개 나라에서 2,30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려 60%가 무단 이탈하면서 지자체와 농민 모두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필리핀의 이제 주지사라든가 시장 군수들하고 이런 이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거의 이탈률이 없을 겁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출국 전에 자국의 귀국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무단 이탈이 발생할 경우 수습 조치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무단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국에서의 농업 종사 입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암댐의 발전 재개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성군 주민들은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강원도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사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군 도로 곳곳에 도암댐의 물 방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가 도암댐의 발전 재개를 위한 공론화에 착수하자 정성군 번영연합회는 이달 중순부터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발전 방류수가 유입되는 정성군의 민심은 주요 논의에서 등한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성군보다는 강릉시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정성군 주민, 저희 특히 열악면 주민들도 그런데 불만이 좀 많죠. 지역 간 다툼으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도암댐 문제 해결 협의체를 만들어 입장 차이를 좁혀보겠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6일 원주 환경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각 시군의 합의기구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논의 주제는 수질 개선 문제로 제한했습니다. 발전 방류 결정 주제에 대해선 발전소의 관할 지역인 강릉시와 사용 주체인 한수원이 협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수질 문제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성군은 발전 방류 여부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으면 협의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암댐 문제는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대로 댐의 용도는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하고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각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도암댐을 둘러싼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시의 주요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터에 10수년째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이 지었다 부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방치한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원주시가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 땅을 저렴하게 분양했는데 목적과 다르게 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대표 중심지인 단계택지, 택지로 들어서는 입세를 대형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고 있고 분양이 끝나고 나면 뼈대만 남은 건물이 흉물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지금 모델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은 다름 아닌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원주시가 택지 개발 당시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를 지정해 분양한 곳입니다. 지난 1995년 해당 운수업체는 85억 원가량을 주고 땅을 분양받아 7년 뒤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을 옮겼습니다. 5,000평 토지로 평당 168만 원을 줬는데 인근 상업용지 264만 원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추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우선 전체 부지의 3분의 1만 사용해 2층 건물과 8개 승하차홈 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확장은 없었고 남은 땅은 용도와 무관한 임대 사업만 이어온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필요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분양을 받은 건데 향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정도 카바 정도의 터미널을 진 거거든요. 현재도 충분하거든요. 크게 분양받았다고 크게 다지면은 효용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한동에 수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준 것만 지금까지 18차례. 용도를 지정해 분양한 원주시는 견본주택 축조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환매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고 모델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 언제든 철거하겠다는 조건만 임대계약에 포함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설 결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사업이 안 되면 국민 가소관충으로 이렇게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지은 바로 옆 시외버스 터미널과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운수업체가 공공시설용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땅으로 엉뚱한 임대소득을 챙기는 사이 시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다 가설 건축과 철거의 무한반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용도의 사용 부분을 환수하는 등의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중형 택시 기준으로 2km까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2km 이후 거리요금을 133m당 100원, 시간요금을 33초당 100원, 심야와 시계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 1,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택시요금 인상 후 3년이 지났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수학 책임 교육을 위해 올해 강원도형 수학 나눔학교 초중고 86개 학구를 선정해 운영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들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수에 따라 50에서 600만 원을 지원받아 수학 또래 멘토링과 학교 수학 축제 등 총 1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수학 나눔학교와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문해력 시범학교 9곳을 운영해 탐구활동 중심의 통계교육을 통해 수학 책임교육 기반을 마련합니다. 강원도 중대재해예방통합신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중대재해예방통합신고센터는 1577-4900으로 전화하면 각종 사업장의 불공정 계약, 안전무시 관행, 안전예산삭감 등 불공정 편법 행위를 신고 처리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수립된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건설, 재난, 농정, 산림, 소방 등 10개 분야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